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날 아침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가 이스터라는 거를 알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 좋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요거는 웃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괜히 뭐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이런 거가 많이 나와요. 이스터 때가 되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터 하게 되면 한국말로 부활절이죠. 캐나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종교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천주교의 색깔이 강해요. 특히 이제 퀘벡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제가 본 종교의 의미 그리고 문화적인 의미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 문화적인 경험을 해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캐나다 사회를 조금 더 잘 알지 않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선 캐나다의 그 천주교 색깔은 아주 강합니다.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법정에 쓰기 전에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성경책에다 손을 올리고서는 뭐 나는 거짓말을 않겠습니다. 신한테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뭐 이런 서약을 하죠.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색깔이지 않을까. 제 남편을 예를 들면 저희 남편은 이제 퀘벡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세례식 있죠. 세례 증명서가 있어요. 세례 증명서가 birth certificate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정부에서 준 그 birth certificate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 발행한 이런 거를 완전 종이가 막 너덜너덜해. 막 이런 종인데도 이제 접어가지고 저희 남편은 다녔죠.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 얼마나 강한 건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을 했다라는 어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천주교회를 안 가는 사람은 아이들을 세례를 못 시킨 사람들은 그러면 벌써 서티피케이트 없었다는 얘기야. 글쎄, 나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다 세례 그게 다 아이들의 그 벌스 서티피케이트로 쓰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만 봐도 이 캐나다가 얼마나 이 종교적인 색깔이 강한 나라인지 아시겠죠? 자, 저는 이제 그래요. 저희 집안이 이제 천주교회다 보니까 결혼식을 한다. 천주교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한다. 그러면 꼭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묻히는 장소도 그 캐톨릭 세메터리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캐나다는 도대체 이 종교가 없으면 특히 캐톨릭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지? 저는 장례식을 종교 색깔 없이 어떻게 하는지 그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캐나다 문화 자체가 이제 캐톨릭의 그 색깔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스터 하면은 한국에서는 그래요. 달걀, 부활 이런 의미에서 이 계란이라는 게 쓰였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변했죠. 변하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이스터 버니가 나온 이유도 모르겠어요. 자, 이스터 버니가 왜 나왔는지 저는 이해 모르겠는데 그 계란 모양으로 돼 있는 초콜릿을 많이 삽니다. 그거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느냐. 자, 캐나다의 공휴일은 이렇습니다. Good Friday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금요일 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쉬어요. 그리고 이스터 먼데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은행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정부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보통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쉬어요. 근데 이제 사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월요일 날은 출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터 그 프라이데이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캐나다 사람들이 저희 가족은 금요일 날은 생선 요리를 먹어요. 그날은 고기를 못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생선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러데이 때 같이 가족들이 모이죠. 모여서 교회를 간다든가 이스터 행사가 언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지금 생각이 이스터 썬데이 하는지 저녁 때 미사를 드리거든요. 굉장히 큰 미사를 제가 세러데이인지 썬데이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녁날 큰 행사, 큰 미사를 드리고요. 그때 세례 받는 사람들 세례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터 썬데이가 오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엄마들은 이렇게 이스터 버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1년 내내 기다려온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 그래서 이스터 버니가
그 이스터 에그를 딜리버리 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쓰고 했다는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갖다 줬다라고 생각하듯이 이스터 버니가 이 사탕을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터 에그 헌팅이라는 거를 보통 선데이 모닝에 해요. 자, 이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구글에서 이스터 에그 헌팅 이렇게 찾게 되면 이런 이미지가 뜹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계란 모양으로 돼 있는 초콜릿을 줍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쓰고 있죠? 제가 쓴 이런 거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쓰고 저희 그 캐나다에서는 이런 이미지가 이제 항상 뜨는 거죠. 아이들이 이스터 에그 헌팅을 합니다. 대부분들이 부모들이 아이들 깨어나기 전에 초콜릿을 집안에다 뿌려 놓는다든가 아니면 밖에다가 이렇게 잔디밭에서 뿌려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아이들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는 저희는 이제 잔디밭이 있으니까 잔디밭에다가 이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에 쫙 뿌려놨어요. 저희 신우 아이들 둘, 저희 아이들 둘이 있으니까 아이들 재밌게 쫙 뿌려놨는데 아이들 그 일어나 가지고 이스터 버니가 왔어요. 가서 이제 계란 주스세요. 막 이런 거 했습니다. 갔더니 아이들이 울면서 들어와요. 엄마 사탕이 없어. 초콜릿이 없어. 이스터 버니가 안 왔었나 봐. 이스터 버니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는 다 뿌려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봤죠. 되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진짜로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저희 신우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걔네들이 이제 다 주워 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 껍데기만 벗겨놓은 거예요. 강아지들이 뭐 초콜릿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니 죽지도 않더라고요. 얘네들은 멀쩡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갑자기 부랴부랴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초콜릿을 다시 사서 아이들한테 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터 하면 계란에서 이제 초콜릿 계란으로 바뀐 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허쉬라든가 아니면 캐드버리라든가 이런 큰 그 초콜릿 회사들의 그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이스터 버니가 초콜릿을 나눠주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문화화돼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재미있어 할 거예요. 초콜릿 먹으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문화 경험입니다. 자, 이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